개인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네. 그 대법원장님은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같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이렇게 다니면은 교회 법조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교회 이제 성도들 상대로 해가지고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법조팀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대법원장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저희 집사람이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했었었는데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셨었어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그 먼 발치에서 이제 뵙고 그랬던 분인데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양승태 판사는 제가 듣기로 판사 되자마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배, 후배, 동료, 법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야, 양승태 같은 사람이 대법관 해야지라고 했대요. 초임 때부터. 그러니까 판사를 1년 차 때부터 딱 했는데 근데 그 양승태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선배, 후배, 뭐 교수 뭐 다 할 거 없이 양승태 같은 사람이 대법관 돼야지 이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법관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양승태 대법관처럼 법관 생활 하신 분이 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대법관 마친 다음에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저렇게 뭐 하지 않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누구냐?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김명수 대법원장 뭐 했습니까?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지저분한 일들 많았잖아요. 그 대법원장 공관 개조해가지고 손자들 뭐 놀이터 만든 건 그건 아주 어떻게 보면 애교적인 일들이고 그 임성근 부장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합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법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대법원의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은 3세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심에서 패소했어. 그럼 항소심 가서 또 패소해.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그다음에 제가 변호사니까 저희 클라이언트들 중에 이제 뭐 1심도 지고 뭐 2심도 지고 그러면 제가 변호사인데 1심, 2심 지니까 미안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가망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해도 나 자존심이 상했어. 나는 열 받았어. 이기고 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선 많이 좀 적어졌지만 아직도 많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법원에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 되시고 또 대법관 되시고 하신 분들이 진짜 나이 먹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대법원 정도 되면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가지고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표가 되는 그러한 판결들을 막 내야 되는데 그냥 어찌돼 보면 그냥 무조건 3세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사건이 많아지니까 정작 중요한 사건들은 소홀히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법조인들 판사뿐만이 아니고 변호사, 검사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대법원 말고 상고법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이제 법원장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아주 그냥 대법관급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같은 그러한 똘똘한 젊은 그 부장판사든 그런 판사들을 그 밑에 이제 그 재판연구관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일상적이고 웬만한 그러한 사건들은 상고법원에서 그걸 갖다 담당을 하고 대법원은 진짜 말대로 그 대법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대법원이 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헌법이나 여러 가지 법 시스템 뭐 법원조직법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노력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하고도 뭐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고 국회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그 임 차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분처럼 일 열심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상하게 막 이렇게 변질되면서 이게 마치 뭐 사법농단인 것처럼 그렇게 돼서 지금 아주 그냥 고생을 하시다가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뭐 박병대 대법관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와요. 네. 근데 언제 나오냐면은 내년 1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진짜로 뭐 제가 판사도 안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양승태 대법원장 모시고 뭐 했던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보고 옆에서 듣고 이제 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진짜 안타까운 그런 고초를 갖다가 겪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런데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뭐 훨씬 더 그야말로 뭐 말 그대로 개혁적이고 우리나라 법원을 갖다가 잘 이끌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잘 갖추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적으로 억울한 일이 없게끔 그렇게 일을 잘했으면 그래도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정말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진짜 그 좀 뭐라 그럴까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